우주는 당신의 생각에 반응합니다. 당신이 대조의 세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모든 대상은 두 가지 면모를 지닙니다. 하나는 양극이고 다른 하나는 음극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양극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갖고 있는 상태이며 음극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한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어떤 것을 결정했을 때 그 즉시 그것을 가질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온갖 이유를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생각은 창조의 힘을 가집니다. 그렇기에 당신이 새로운 생각을 할 때마다 삶 속에서는 새로운 창조가 시작됩니다. 어떤 것을 가질 수 없는 이유들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생각 또한 창조의 힘을 발휘하게 되면서 당신이 원했던 것을 창조하고 있던 이전 생각을 상쇄시켜 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모든 것은 에너지이며 모든 에너지는 생각에 의해 형태를 갖춥니다. 생각 이외에도 당신에겐 또 한 명의 강력한 조력자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당신의 감정입니다. 생각은 항상 감정보다 앞섭니다. 당신 안에서 강력한 감정이나 느낌을 활성화시키는 생각들은 진정으로 강력한 힘을 지닙니다. 부정적인 생각이든 긍정적인 생각이든 모두 그렇습니다. 따라서 걱정, 공포, 두려움 등은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끌어당겨오는 강력한 창조자입니다. 우주는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 사이의 다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주의 에너지는 오직 당신이 집중하는 것과 그 집중에 더해진 느낌의 에너지에 응답할 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걱정은 당신이 원치 않는 것을 지금보다 더 많이 창조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소망은 창조 뒤에 숨어있는 원동력입니다. 소망이 없다면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책을 쓸 소망이 없었다면 이 책 또한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집을 살 소망이 없었다면 지금 그 집 안에 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지금 신고 있는 신발을 사려고 하는 소망이 없었다면 그 신발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소망은 창조의 과정을 추진하는 강력한 엔진입니다. 당신의 느낌은 당신의 친구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느낌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나약함으로 혹은 바람직하지 않는 어떤 것으로 느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실 당신은 느낌의 존재입니다. 모든 주요한 결정들을 내리도록 당신을 몰고 가는 것이 바로 이 느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느낌을 두려워하게 된 이유는 실망의 느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 실망의 느낌은 어렸을 때 당신이 주변 어른들과 접촉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당신은 기꺼이 모든 것을 품에 안겠다는 두려움 없는 사랑과 수용의 아이로서 이 세상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신이 성장하면서 부모들은 불확실한 세상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과 생존하는 기술들을 가르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당신은 어린 꼬마 시절부터 사랑은 무조건적이 아니며 반드시 진실만이 요구됐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인식과 함께 당신은 서서히 가장 깊은 내면의 느낌들을 차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가장 깊은 곳에 간직한 소망은 사랑하려는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소망이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라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가장 커다란 내면의 소망은 사랑하려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려는 마음이 바로 당신이 수많은 전생은 물론 이번 생에 들어와 성취하려고 했던 목적이었습니다. 당신 안의 깊은 곳에는 열정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곳은 당신 존재의 가장 깊숙한 부분인 태양 신경총 뒤에 위치합니다. 이 부분을 어떤 사람은 사랑하려는 영혼의 의지라 부르고 다른 사람은 영혼의 자리, 중심의 별이라 불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혼의 소망 중심 또는 사랑을 구현하려는 영혼의 의지라고 부릅니다. 어떤 명칭으로 부르건 상관없습니다. 이 신성한 소망의 지점은 자석과도 같아서 사랑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당신을 끌어당깁니다. 당신의 창조 구현 능력을 활성화하고 키우는 것도 바로 이 소망의 지점입니다. 하지만 이 소망의 중심은 흔히 겹겹이 쌓인 슬픔과 실망 아래 파묻혀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원하는 바를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거나 자신은 그것을 가질 만한 가치가 없다거나 자신은 그것을 갖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론 짓습니다. 당신은 어린 시절부터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림으로써 자신 안에 있는 창조의 근원으로부터 스스로를 차단시켰습니다. 이는 당신이 현실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당신의 꿈들을 구현할 수 있는 당신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심으로 이끄는 깨어진 꿈들 대신에 당신의 열망을 실행하면서 무한한 가능성의 삶을 살 수 있는 당신의 능력입니다. 이 소망의 지점에 다가서기 위해서는 실망감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좀 더 깊숙이 느껴보십시오. 그 느낌을 계속 더해간다면 결국엔 당신이 원하는 것을 보고 맛보고 냄새 맡고 그리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두려움이 물밀듯이 밀려온다면 그것 또한 느껴보십시오. 슬픔이 배어나온다면 그것 또한 느껴보십시오.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껴보십시오. 마음속 깊은 곳에 존재하는 소망의 지점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그것 주위에 겹겹이 둘러싼 감정의 층을 뚫고 나아가야 합니다. 아마도 당신은 부모나 자기 자신 또는 어떤 사람을 용서하거나 놓아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은 모두 도움이 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에 대한 열정을 느낄 때 가장 성공적으로 그것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열정을 느끼려면 그 열정 앞에 놓인 장애물을 뚫고 나가야 합니다. 이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의 일부분입니다. 느낌 이외에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당신이 원하는 것을 결정하는 일뿐 아니라 그것을 왜 원하는지, 그것이 어떤 식으로 당신의 경험과 인생에 보탬이 되는지를 확실하게 정의내리는 과정입니다. 예컨대 당신은 새로운 차를 원합니다. 새로운 차가 당신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안정성입니까? 자존감을 높여주기 때문입니까? 신뢰성을 주기 때문입니까? 디자인이 예뻐서입니까? 자유로움입니까?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를 확인한 후 당신의 삶 속에 이러한 본질적인 의미가 존재하는 다른 부분들을 찾아보십시오. 예를 들어 새로운 차나 해변가의 집이 당신에게 자유를 상징한다고 합시다. 일단 그 본질이 자유라는 사실을 확인하면
당신은 일상생활 속에서 더 많은 자유를 쉽게 더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딘지 찾는 것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세계는 당신의 내면 세계의 반영일 뿐입니다. 따라서 새 차가 당신에게 자유를 상징한다면 당신이 실제로 구하고 있는 것은 더 많은 자유입니다. 자신에게 더 많은 자유를 허용하는 변화를 작은 것부터 삶 속에서 만들어감으로써 당신은 자신의 에너지를 자유의 본질과 일치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 결과 당신에게 자유를 상징하는 것들이 삶 속에 더 쉽게, 더 빨리 들어올 것입니다. 우주는 에너지와 공명의 공간입니다. 당신이 변화 혹은 향상된 에너지로 원하는 것과 좀 더 정렬한다면 그것은 좀 더 빨리 다가올 것입니다. 때때로 당신이 원하는 것의 본질을 발견하는 이 과정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 이 과정은 당신에게 도움이 되며 앞으로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단 당신이 원하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나면 이제부턴 그것을 시각화하십시오. 이 과정에서 그것의 본질에 다가갈 뿐 아니라 당신의 소망에도 다가가야 합니다. 그것의 본질을 가슴 가득히 느껴보십시오. 어떤 느낌이 올라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만약 두려움이 올라오면 그것을 느끼고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결국에는 내면 깊은 곳의 소망을 항상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소망은 언제나 당신 영혼의 사랑과 정렬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확인하고 그 최종 결과를 시각화한 후 당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계속하십시오. 소망이 이루어진 그것을 살고 그것을 호흡하고 그것 위를 걸으면서 그것을 맛보고 그것을 원하십시오. 당신의 삶 속에서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가지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항상 그것을 충분히 원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절실히 원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을 가지는 것이 논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가능하지 않거나 현실적이지 않다고 확신함으로써 애초부터 창조의 싹을 잘라버렸거나 실망감을 느끼고 싶지 않아 원하는 마음조차 접어버린 경우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그것이 자신에게 오지 않을 것이 두려워 절실히 원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무언가를 수년 동안 원했지만 여전히 갖지 못했다고 하소연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에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고 그것을 가진 경우와 가지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당신이 원해왔던 것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대상들과 관련해 당신의 생각은 어느 쪽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만일 더 많은 돈을 원했다면 그동안 당신의 생각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었습니까? 돈이 부족하다는 생각 아니었나요? 사랑하는 연인을 원했다면 그동안 당신의 생각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었습니까? 외롭다는 생각이 아니었나요? 연인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아니었습니까? 신나는 새 직장을 원했다면 그동안 당신의 생각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당신보다 재능이 많고 행운은 당신의 편이 아닌 항상 그들의 편이었다는 생각이 아니었나요? 소망을 가지더라도 그것의 결핍에 집중할 때 그 소망은 상쇄될 수 있습니다. 아기를 원한다면 불임에 대해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의 기쁨만을 생각하세요. 부와 재산을 원한다면 오직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만을 생각하세요. 매일 짬을 내서
자신의 꿈에 대해 상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한 한 꿈을 크게 가지세요. 그 꿈을 현실처럼 느껴보세요. 이처럼 꿈을 꿀 때 창조가 시작됩니다. 꿈을 많이 꿀수록 당신의 논리적인 마음도 그 꿈이 현실로 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당신의 마음이 가능성을 좀 더 받아들일수록 당신의 꿈은 점점 더 커져가고 당신은 그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꿈이 점차 커져가고 생생해지면 당신은 실현 가능성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고 꿈이 실현되는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결국 꿈의 실현을 기대할 때 그것은 현실이 됩니다. 이 과정은 당신이 어떤 꿈을 꾸는지에 따라 하루가 걸릴 수도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꿈이 실현되는 데 걸리는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단 하나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믿음입니다. 어떤 꿈이 달팽이 움직이듯 천천히 펼쳐지는 이유는 지금 당신이 그것을 가질 수 있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으며 그 꿈을 이룰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여전히 자신을 설득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시간이 더 지연되는 꿈은 당신 안에서 서로 모순되는 믿음과 자기 제약적인 믿음에 의해 발목이 붙잡힌 경우입니다. 개인으로서 그리고 인류로서 양쪽 모두의 당신은 풍요, 돈, 건강, 사랑, 인간관계, 성공과 관련해 많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 자아에서 변화가 요구되는 꿈들,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변화가 필요한 꿈들은 구현되는데 좀 더 시간이 걸립니다. 이것은 여정입니다. 하지만 생각 혹은 감정으로 재정적인 부를 창조하는 것이 아이가 새로운 자전거를 창조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같은 과정입니다. 차이점은 그 대상에 대한 당신의 느낌과 믿음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사랑할 때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무언가를 받아들일 때 그것에 저항하기를 멈춥니다. 무언가를 저항하는 것이 더 이상 없을 때 그것에 집중하기를 멈춥니다. 이것이 바로 열쇠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사랑할 때 그것을 놓아주고 당신은 자유가 됩니다. 당신이 물질계에 있는 상태를 한탄하거나 물질계를 덫이나 형벌 또는 충분히 좋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머물러야 할 장소로 본다면 당신은 물질계에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저항할 때 그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집중할 때 그것은 당신의 것이 됩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무언가에 집중할 때 그것은 커지고 몸집을 부풀리게 되어 결국 그것을 좀 더 많이 갖게 됩니다. 따라서 물질계에서 벗어나 비물질계로 가는 유일한 방법은 맨 처음 당신이 시작했던 일을 정확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물질계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진정 그렇습니다. 물질계를 사랑하세요. 지구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모든 측면을 사랑하세요. 지구에 있는 사람들, 바위, 나무, 돌, 도시, 산, 사막, 동물, 식물들을 사랑하세요. 가이아의 바다를 찬양하고 가이아의 아름다움과 창조성, 그리고 인간 존재의 기쁨을 영광되게 하세요. 사랑은 놓아줄 수 있는 열쇠입니다. 사랑은 당신의 구원입니다. 당신이 지구를 이토록 아름답고 기분 좋은 장소로 보게 될 때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 이곳은 이전에 내가 존재했던 곳 중에서도 가장 즐겁고 흥미롭고 경이로운 곳이다. 모든 생명의 근원과 합일된 상태 안에서 의식적으로 물리적 존재로 존재하는 것보다
더 경이로운 경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계에 있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물질계로 돌아오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물질계로 온 이유입니다. 이곳은 정말 경이로운 곳입니다.